반갑습니다. 타임 레버리지. 시간을 들여 막대한 수익으로 치환한다. 목요일입니다. 직장 생활하다 보면 목요일이 사실 좀 가장 힘들었던 것 같아요. 왜 오늘이 금요일이 아닐까라는 이런 생각도 좀 드는 그런 요일인데, 여러분들 건강한 하루, 힘찬 하루 보내셨으면 좋겠고요. 금요일도 초심 다지면서 좋은 영상 컨텐츠 만들어 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같은 경우는 달란트 투자 인터뷰가 또 있습니다. 아직까지는 시장 상황이 좋지 않음에도 불구하고 참 감사하게도 이렇게 인터뷰 초청을 주시는 것 같습니다. 천천히 들어가 볼까요? 그레이스케일이 움직이네요. 암호화폐 최대 신탁 사이즈야. 디지털 커런시 그룹 산하에 있는 세력 중에 세력이죠. 암호화폐 펀드를 지금 ETF로 전환하기 위해 추진하고 있습니다. 어떤 펀드를 전환하기 위해 준비하는지 봤더니 디지털 대형주 펀드라고 하는, 영어로는 디지털 라지캡 펀드, 이 펀드 자체를 지금 ETF화 시키려고 준비하고 있는 것이죠. 실제로 그들이 제출한 문서를 봤을 때도 여기 그레이스케일 디지털 라지캡 펀드라고 해서 티커명은 GDLC예요. 아무래도 펀드다 보니까 묶음 상품이라는 거잖아요. 어떤 묶음 상품이고 그 안에 어떤 코인들이 들어가 있는지 당연히 확인을 하고 가야 되겠죠. 이 SEC의 기조가 지금 변하고 있다 보니까 이제는 거절하는 게 아니라 슬슬 검토를 하고 승인할 준비를 하고 있다라는 거. 폴 애킨스의 인준 시기, 청문회까지 끝났으니 이제 조만간 서명이 되고 취임 일정이 잡힐 것으로 바라보고 있습니다. 이 GDLC 안에 5가지의 암호화폐가 편입되어 있죠. 비트코인, 이더리움, XRP 당연히 들어가 있고요. 솔라나와 여기 원래 아발란체가 있었다가 아발란체가 삭제되고 에이다가 들어와 있습니다. 이 5개의 종목, 도널드 트럼프가 얘기했었던 그런 종목이죠. 참 아이러니하게 딱 이렇게 맞아떨어지는 것 같습니다. 우리가 올해 있어서 굉장히 주목해야 되는 코인 리스트 5개를 뽑자면 이 친구들이 아닐까 좀 생각이 들 정도로 메이저 글로벌 코인이라는 거 한 번씩 체크해 보셨으면 좋을 것 같네요. 지금 사실 이 그레이스케일에서는 이 GDLC라고 하는 펀드 상품뿐만 아니라 많은 암호화폐 단일 상품들 또한 SEC 리포팅을 통해서 ETF 준비를 하고 있거든요. 어떤 것들이 있는지 잠깐 좀 확인해 보고 가겠습니다. 비트코인 캐시 들어가 있고요. 우리 G캐시와 호라이젠, 프라이버시 영역을 담당하는 대표 코인이죠. 그리고 리플과 짝꿍인 스텔라 루멘 보이고 있고, 라이트코인 역시 솔라나와 XRP와 함께 현재 알트코인 ETF가 준비되어지고 있다는 거 너무 중요하게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이더리움의 오리지널 버전이죠. 이더리움 클래식 역시나 그들은 뒤에서 준비하고 있네요. 아무쪼록 이 GDLC 안에 XRP가 편입되어 있고 XRP의 단일 상품 또한 이미 그들이 품고 있다는 거 매우 고무적으로 볼 수가 있을 것 같네요. 다음 기사 봤을 때 4월 1일날 나온 기사거든요.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리플 USD, RLUSD의 토큰 기록적인 주조량을 또 한 번 내고 있습니다. 하루 만에 5천만 개의 RLUSD를 발행했다라고 하네요. 이 RLUSD 스테이블 코인이 활성화되면 될수록 XRP의 가격 모멘텀에는 긍정적으로 작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우리는 소강 메커니즘에 대해서 알고 있죠? 이미 리플사는 3월에만 6,100만 개가 넘어가는 RLUSD 토큰을 주조했고요. 이 코인게코에 따랐을 때 RLUSD의 총 시가총액이 벌써 2억 4,300만 달러, 굉장히 크게 점프하고 있습니다. 하지만 아직까지 서클이라든지 테더, 그 메이저 스테이블 코인의 시가총액을 따라가기에는 아직까지 좀 갈 길이 먼 거는 사실입니다. 실제로 비교를 해봤을 때 페이팔이 찍어내는 PYUSD 같은 경우는 지금 7억 5천만 달러 정도 되고요. 서클, USDC 같은 경우는 600억 달러, 그리고 점유율 1등이죠. 테더 같은 경우는 1,430만 달러 정도의 시가총액을 보여주고 있다. 이제 막 2억 4천만 달러 이제 넘어가고 있는 거죠. 하지만 앞으로 스테이블 액트 법안과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된다면 RLUSD 더더욱 큰 급부상이 나올 수 있다. 꾸준히 말씀드리고 있죠.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시가총액 2,200억 달러가 넘어가고요. 역시나 테더 점유율 60% 정도는 꾸준하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서클 또한 25% 정도 보여주고 있고 탑10 안에 이 RLUSD는 보이지 않아요. 현실적으로 아직까지는 갈 길이 먼 거 확인할 필요는 있겠죠?
현재 RLUSD의 시가총액 원화 기준으로 봤을 때 한 3,500억 원 정도, 그리고 유통 공급량을 봤을 때 한 2억 4천만 개 정도가 시장에 공급되어 있다는 걸 확인할 수가 있습니다. 시간이 지남에 따라 티커가 많이 올라갈 뿐만 아니라 주주량 자체가 많이 찍혀지면서 시장 파이가 점점 커지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다음으로 넘어가서 스테이블 코인 점유율 약 60%를 자랑하고 있는 테더가 1분기에만 약 8,800개 정도의 비트코인을 추가 매입했다라고 하네요. 지금 현재 보유량 비트코인 가지고 있는 거 봤을 때 9만 개가 넘어갔다. 정확히 봤을 때 92,647개의 비트코인을 테더에서 보유하고 있다는 것이죠. 그들도 참 많은 비트코인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 테더의 총 준비금의 약 5% 정도는 비트코인으로 가지고 있구나. 이 부분 체크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하지만 이 스테이블 코인 시대가 열리는 부분에 있어서 테더의 전망을 우리가 무조건적으로 낙관하기는 좀 어렵습니다. 원래 이 테더의 점유율, 마켓시어 자체가 원래는 70%가 넘어갔었는데 지금 미카법 미준수로서 계속 상장 폐지가 되고 여러 국가에서 계속적으로 재무 투명성 논란이 있으면서 테더의 점유율은 꾸준히 떨어져 왔죠. 지금은 이제 60 초반대를 보여주고 있는데 이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만약에 통과가 됐을 때 이 테더 같은 경우는 충돌할 가능성이 높다라는 거. 지금 현재 이게 지금 3월 중순에 나온 기사거든요. 이 스테이블 코인의 준비 자산 자체가 RLUSD라든지 서클에서 찍어낸 USDC 같은 경우에는 미국 달러, 미 국채를 기반으로 굉장히 퓨어하게 가고 있지만 테더 같은 경우는 약 30%가 귀금속, 그리고 비트코인, 해외 국채, 회사채, 담보대출 이런 걸 끼고 있다 보니 미국의 법안이 통과됐을 때는 추가적으로 발행이 어려울 수가 있다는 것이죠. 여기 보이는 것처럼 스테이블 코인 법안 초안에 준비자산 요건에 부합하지가 않는다라는 거예요. 이제 앞으로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라든지 지니어스 액트 법안이 통과가 되면서 연준이라든지 OCC 통화감독청 역시 충분히 감독할 정도로 굉장히 보수적인 법안 항목 조항들이 추가가 되고 있거든요. 정말 미국에서 미국 달러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을 내기 위해서는 이 준비자산의 미 국채라든지 연준 예치금이라든지 미국 달러 현금을 그대로 좀 보유도 해야 되고 7일 이하의 RP죠. 환매 조건부 채권, 영래포 같은 것으로 제한되기 때문에 이 테더가 지금 지급 준비율로 가지고 있는 이런 친구들 다시 한번 리밸런싱 할 필요가 있다라는 거, 어떻게 그들끼리 시나리오를 연출할지 천천히 바라볼 필요는 있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행정부와 의회를 통과해야 되고 여러가지 합의 스탠스를 거쳐야 되기 때문에 이 절충안이 도출되면서 최종 통과될 가능성, 앞으로 저는 한두 달 안쪽으로는 스테이블 코인 법안 통과될 것이라고 바라보고 있습니다. 실제로 미국 기반의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두 가지가 있거든요. 지니어스 액트 법안과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두 가지가 있는데 이 스테이블 액트 법안이 조금 더 타이트하다라고 볼 수가 있어요. 이 지니어스 액트 법안 같은 경우 먼저 보자면 발행량 100억 달러 이상이었을 때 연준과 통화감독청이 감독을 하고 발행량이 100억 달러 이하라고 하면 미국의 주정부가 감독을 한다라는 거. 하지만 스테이블 액트 법안 같은 경우는 연방은행 면허가 필수적이고 비은행은 발행할 수 없는 굉장히 타이트한 법안이라고 볼 수가 있죠. 그리고 지니어스 액트 법안 같은 경우는 이 준비자산 요건을 봤을 때 미국 달러라든지 3개월의 미 국채 등으로 이렇게 제한이 되는 반면에 이 스테이블 액트 법안 같은 경우는 발행 규모의 100%의 준비금 필수적으로 가지고 있어야 된다는 거. 규제 초점 같은 경우는 둘 다 이용자와 투자자 보호하는 비슷한 스탠스를 보여지고 있고요. 운영 허용 범위 자체도 지금 특정 조건하에 민간 기업 활동이 허용되는 반면에 스테이블 액트 법안 같은 경우는 비인가 기관 활동은 엄격하게 금지되어지고 있다. 약간의 성격이 좀 다른 점을 보여주고 있지만 여기서의 요점은 점점 규제가 강화되면서 제도권 편입이 준비되어지고 있다라는 거. 스테이블 코인 법안이 통과가 되게 됐을 때 앞으로 리스크가 동반된 짜잘짜잘한 그런 스테이블 코인은 완전히 없어지고 확실히 살아남을 수밖에 없는 그런 스테이블 코인들만 남게 될 것이라고 보여지고 있습니다. 근데 저는 RLUSD는 무조건적으로 살아남을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들어요. 왜냐하면 이 두 가지의 법안 모두 다 준수하는 스테이블 코인이기 때문이죠. 사실 과거서부터 이 테더에 대한 지급 준비금은 뭔가 좀 불안성을 보여주고 있었거든요. 이게 2021년 5월자 기사인데 USDT 보유자산 현황을 첫 공개했을 때거든요.
그때 당시에 현금이 거의 4%도 안 됐었다라고 했고 2022년 기사를 보더라도 뭐 이때는 워낙 하락장이었으니까 뭐 헤지펀드 공매도 공격을 받고 있다. 테더발 악재가 굉장히 크게 쏟아졌던 때죠. 실제로 테더가 보유하고 있는 회사채 대부분이 중국의 문제 기업이라는 걸 또 한번 미루어 보았을 때는 뭔가 그들이 보유하고 있는 지급 준비금, 리밸런싱이 좀 필요할 수밖에 없지 않을까. 안 그러면 미국에서 추가적으로 스테이블 코인 발행이 어렵게 될 것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러분들께서 혹시라도 이제 해지 수단으로 스테이블 코인으로 보관을 하신다면 USDT보다는 USDC나 RLUSD가 조금 더 안정적이라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앞으로 이렇게 스테이블 코인 법안들이 검토가 되고 통과를 직전에 두면 둘수록 RLUSD, 이 리플사에서 찍어내는 스테이블 코인이 점점 더 급부상하면서 리플 XRP에 대한 가격 상승 기대감이 높아질 수밖에 없다라는 거. 어제 나왔던 따끈따끈한 기사죠. 이런 기사들이 퍼드가 아니라는 것을 공부를 통해 알 수 있어야 됩니다. 다음 기사 봤을 때 도널드 트럼프 또한 그들의 시나리오에 맞게 움직이고 있습니다. 미국 정부 결제 시스템을 완전히 바꾸겠다. 전면 개편을 준비하면서 이제 전자결제로의 전환을 준비하고 있네요. 2025년 하반기 올해 중하순서부터 이제 종이 수표 발행을 중단한다라는 거, 디지털화, 전자화 시킨다라는 것이죠. 그 부분의 일환으로 미국 재무부 결제에서 비트코인뿐만 아니라 리플과 솔라나 추가적으로 지정을 하면서 이제 슬슬 암호화폐가 활용되는, 스테이블 코인이 활용되는, 결국에는 CBDC가 활용되는 시기가 반드시 우리 눈앞에 펼쳐질 수밖에 없다라고 생각이 듭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인도의 중앙은행, 인도은행이 XRP로 개인 원장 테스트를 실시하고 있다라고 하는데요. 제가 어제 사관학교 라이브를 통해서 인도 시장 그리고 CBDC와 스테이블 코인 개념 정리해드렸고, 이미 인도 같은 경우도 CBDC를 파일럿 테스트하는 부분에 디지털 루피, 리플과 함께 나아가고 있다라고 말씀을 드렸죠. 그들이 지금 국경 간 결제 플랫폼을 송두리째 바꾸기 위해서 움직이고 있다라는 거. 이미 브릭스 역시 리플렛을 탑재하기 위해 준비가 끝나져 있습니다. 그 부분의 일환으로 내셔널 페이먼트 코퍼레이션 오브 인디아죠. 이 NPCI 역시 리플과 이미 손을 잡고 있다라는 거 말씀을 드려왔고요. 뭐 인도의 엑시스 뱅크라든지 인더스 인디 은행, ICICI 은행이라든지 예스뱅크, 코닥 마힌드라 은행 모두 다 블록체인, 이 리플렛을 쓰기 위해 준비하고 있다라는 거. 또한 인도의 뭄바이에 위치한 엑시스뱅크, 다국적 은행으로 잘 알려져 있죠. 블록체인 전송, 국경 간 결제를 위해 리플과 협력하고 있었다라는 거. 이미 인도 시장은 점령이 끝났습니다. 여기 나오는 코닥 마힌드라 뱅크, SBI, 여기는 일본의 SBI가 아니라 스테이트 뱅크 오브 인디아를 뜻하고요. 방금 언급드린 ICICI 뱅크 역시 리플과 스텔라루멘 망을 이용하면서 CBDC를 움직이기 위해 파일럿 테스트를 하고 있다라는 거. 이미 중국이라든지 러시아, 인도를 필두로 한 국경 간 결제 서비스 리플렛과 연결되어 있습니다. 이미 화면에 보이는 마스터카드와 같은 카드의 기득권 세력들이 CBDC 시대를 준비하기 위해 리플과 손잡고 있다라는 거. 결국에 여기 나오는 JP모건의 회장 제이미 다이먼 역시 ISO 2002 메시징 표준을 준수하는 리플렛을 활용할 수밖에 없다라는 거 꾸준히 공부하시고요. 오늘도 가치 투자 이어가시길 바라겠습니다. 금일 영상은 여기서 마무리 지을게요. 우리는 모든 면에서 점점 더 좋아지고 있습니다. 감사합니다. 성투합시다.